네. 자, 오늘은 교재 371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유형상사라는 회사를 통해서 유형상사는 신발을 도소매하는 업체인데요. 그 유형상사를 통해서 오늘은 부가가치세 관련된 거래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관련된 거래는 여러분 그 실기시험에서 24점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여기 유형상사에서 나오고 있는 이 유형 내에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죠.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라는 문제네요. 자, 11월 1일 날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은 전액 자기합수표로 받았다. 자, 자기합수표는 여러분 받을 때나 줄 때나 계정 과목을 뭘로 하신다고 그랬죠? 네, 현금이라는 거. 네, 꼭 알고 계셔야 되죠. 자기합수표는 받을 때도 현금, 줄 때도 현금. 거래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거래명세서에 보면 우리 회사가 공급자이고 공급받는 자는 미림이라는 거래처입니다. 그리고 세금이 있고요.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기 때문에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 네.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로 가보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열으셔가지고 아마 여러분 잘 하실 거예요. 날짜는 11월 1일이요.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 품명에는 정장 구두. 수량에서는 10개. 단가는 17만원. 엔터로 가셔가지고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미림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죠. 전자세금란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0번입니다. 예, 비워두고 가셔야 되고, 분계는 자기합수표니까 1번 분계해 주시면, 자, 정장구두 상품이니까 상품 매출 수익 발생,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이니까 맞고요. 차변은 모두 현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끝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하시오 그랬죠. 그럼 어디로 가시냐면은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는 메뉴로 가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날짜를 입력하죠. 11월 1일부터 11월 1일 엔터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보이죠. 미림 거 앞에 체크하시고 위에서 전자발행 클릭해 주시고 로그인이 나오면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미리 보기 창이 나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한 건을 발행하시겠습니까? 네, 여기 참고도 한번 읽어볼까요?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자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발행일의 이길날 국세청으로 일괄 전송됩니다. 이 실무용 프로그램에서는 일괄 전송이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 볼 때는 일괄 전송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죠. 그래서 강제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냥 밑에서 발행 누르면 네, 거래처로 발행이 돼요. 미림으로. 그러니까 미림의 이 담당자가 확인을 이 세금계산서를 확인 안 하더라도 다음날 국세청으로 전송됩니다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실무 프로그램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시험 보는 날은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위에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일로 가가지고 수동으로 전송을 해줘야 됩니다. 로그인 누르시고요. 미전송 체크하시고 매출 조회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미림께 보이시죠? 위에서 발행 확인. 확인 한번 누릅니다. 시험 볼 땐 꼭 여기까지 진행해 주셔야 국세청에 전송을 한 걸로 간주해서 맞는 것이 됩니다. 자, 이제 이건 닫아주시고요.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창도 닫아주시고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창에 와서 확인해보는 요령은 위에서 조회 눌러보시면 전자세금란에 전자 발행하고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해볼까요? 네, 비슷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공급자이고 공급받는 자는 그리운이고 11월 2일 날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 중 20만 원은 10월 20일에 계약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자, 그러면 10월 20일 날 계약금 수령할 때 계정 과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선수금이었죠. 오늘은 선수금을 부채 감소시키는 회계를 하면 됩니다. 잔액은 당월 말일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이 되겠습니다. 거래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하시오. 복수거래키 이용해봐라 그랬습니다. 자, 날짜가 11월 2일이군요. 입력해볼까요? 2일날 11번 과세매출 복수거래키 이용해야죠. 위에서 복수거래 단추를 누릅니다. 등산화 10개 10만원, 운동화 10개 10만원, 확인해 주시면 등산화 외라는 품명으로 입력이 되는데 합계는 좀 확인하셔야 되겠다 이겁니다. 네, 220만원 확인됐습니다. 자, 거래처 코드는 그리운이 됐죠. 그리운 되겠습니다. 전자세금란은 비워두죠. 0번.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됩니다. 이 분계는. 그죠? 3번 분계하시고. 자, 이제 대변이 완성이 됐는데 대변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부가세 예수금, 네, 부가세 맞았고, 상품 매출, 네, 맞았고. 자, 아래로 내려와서 그 선수금을 먼저 차변에 기록합니다. 3번 차변에 선수 259번 20만원 되겠고요. 내려와서 또 차변, 네, 108번이죠. 외상매출금 200만원 입력하시고 마지막에 탭키 누르는 것으로, 예, 가셔서 거래처 수정할 것 없고요. 예, 차변 대변 합계 220만원 딱 맞습니다. 네, 무난히 하실 수 있죠. 이 문제 한 문제 나옵니다. 실제 시험에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부터는, 예, 종이를 절약하려고, 예, 세금계산서를 하나도 안 보여주고, 예, 문장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예, 증빙을 다 주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요새 그 공인회계사에서 막 그 평소에 안 하던 막 그 행동을 하니까 칼라로 인쇄하다가 이제 흑백으로 인쇄하고 있고, 그래서 또, 예, 이렇게 문장으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한국 세무사회 시험은 이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림 안 써요. 그림 안 쓰고 이게, 예, 문장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내고 있는데 공인회계사 시험은 지금까지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자, 요 내용을 보고 이해를 해서 전표를 내. 이거 전송 안 했군요. 그렇습니다. 예. 전송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가셔서, 예, 11월 2일 거였죠? 11월 2일 거 전송하십시오. 먼저 발급부터 해야죠. 전자 발행 눌러서 확인해서 앞에 체크해야 돼요. 전자 발행 누를 때는 앞에 체크박스 체크 먼저 하시고 전자 발행 미리 보기 나오면 발행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에 가서 로그인 눌러서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조회 누른 다음에 발행 여기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여기 전자 발행 누를 때 앞에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전자 발행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로 넘어갈 때는 체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가서 조회하면 나옵니다. 네, 닫아주시고 위에 조회 누르시면 여기도 전자 발행이 뜨죠.
자, 이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월 3일 주식회사 우리 상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상품 판매했어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이랬습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에서 내용만 알려줬어요. 300만원에 세금 30만원. 자, 그러면 전부 외상이니까 분계는 외상분계 선택하기로 하고요. 날짜는 11월 3일 입력해 볼까요? 3일날 과세매출이죠. 11번 과세매출. 품명은 그냥 상품 하겠습니다. 수량단가 모르니까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 3 플러스 입력하시고요. 거래처는 우리 상사라고 했으니까 우리 입력해 주시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우리가 발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1번 전자 입력을 하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했으니까 1번 전자 입력으로 하고 가겠습니다. 자, 분계는 전액 외상이니까 2번 분계해 주시면 되고요.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부가세 수금, 대변의 상품 매출. 네. 분계는 완전히 자동으로 완벽히 됐습니다. 네, 이대로 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11월 4일 주식회사 동신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공급가액 500에 세액 50만원을 발급했다. 대금 중 50만원은 동신사에서 발행한 당좌수표로 받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자, 동신사에서 발행한 당좌수표를 우리는 타인 발행 수표라고 그러죠. 자, 타인 발행 당좌수표는 개념 과목이 뭐죠? 현금. 네, 현금입니다. 그래서 혼합분계로 해서 현금과 외상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월 4일 날짜 입력하시고 11번 과세매출 상품 공급가액 500만원 거래처 동신사 전자세금은 1번 전자 입력 분계는 3번 혼합분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상품을 팔았으므로 부가세 수금 상품 매출 그든 대변은 제대로 됐고요. 세 번째 줄 3번 차변에 타인 발행 당좌수표는 현금입니다. 101번 현금 50만원. 또 3번 차변에 108번 외상매출금 500만원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탭을 눌러서 거래처도 확인하시고 차변 대변의 합계를 확인하셔라. 자, 다음은 5일 날 거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우리 상사에 판매한 상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판명되어 반품을 받고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마이너스 50만원짜리를 발급했다 그랬습니다. 대금은 전액 외상대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했다. 외상대금과 상계 처리한다 그러면 외상분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TAT 2급에 가면은 이 수정 지금 이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잖아요.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는 문제가 한 문제 나오죠. 네. 그런데 FAT 1급은 발급 전송하라고 하지 않고 이미 발급 전송했으니까 전표에 입력하라고만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는 발급 전송하는 게 아니라 발급 전송된 결과를 뭐 발급 전송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스마트 A에는 그 결과를 그냥 입력만 한다. 네. 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1월 5일 날 입력해 볼까요? 11월 5일 과세매출입니다. 11번 과세매출 상품이 되겠고요.
수량 단가 알 수 없고 공급가액이 마이너스 50만 원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부가세 마이너스 5만 원, 합계 마이너스 55만 원 처리됐고요. 거래처는 우리 상사. 전자세금은 발급 전송을 이미 한 거기 때문에 1번 전자 입력으로 해주시고 분계는 외상분계 하시면 된다 이거죠. 자 보시면 외상매출금에서 상계 처리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에서 마이너스 55만 원. 또 부가세 애수금에서도 마이너스 5만 원. 또 우리 회사의 상품 매출에서도 마이너스 50만 원. 그래서 수익과 부채에서도 마이너스가 되고 외상매출금에서도 마이너스로 회계 처리가 일어난 겁니다. 선생님 마이너스 전자세금에서 발행하는 예. 과정이 일반 전자세금 발행하는 거랑 같은가요? 다릅니다. 예.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요. 원본 세금계산서를 선택한 다음에 원본 거래를 선택한 다음에 메뉴를 이걸 써요. 수정세금계산서. 예. 요 메뉴를 써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FAT 1급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을 직접 하는 문제는 출제를 안 한다 이겁니다. 어디선가 발급을 했고 그 결과를 회계에 반영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는 그 후처리만 문제를 내고 있다 이겁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이것까지 내면은 기초적인 문제를 많이 못 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제 범위가 아니라서 그렇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요령은 아까 말씀드렸죠. 원본 원래의 거래를 열어서 체크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눌러서 진행을 하면 여러분도 좀 연구해보면 할 수 있어요. 책으로 공부 안 해도. 자, 다음 급수 TAT 2급에서는 여기까지 시험에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6일날 거 보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주식회사 한국상사에 매각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대금은 전액 당월 말일에 받기로 했고요. 취득금액과 감로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FAT 1급의 분계 중에서 가장 복잡한 분계가 바로 요 문제입니다. 유형자산 처분 문제. 다른 거 분계 사실 다 간단해요. 다 자동 분계로 거의 해결이 되고 외인 매출에서. 하지만 유형자산 처분은 자동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거래는 무조건 분계 유형을 3번 하셔야 돼요. 네. 유형자산의 처분 거래는 볼 것도 없이 분계는 3번 혼합으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굉장히 입력 줄수가 늘어납니다. 이것저것 정리할 게 많죠. 왜냐하면 팔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승용차 취득금액을 대변에 기록해야 될 것이고 승용차가 없어졌으니 그 차감 계정인 감루도 없어져야 될 것이고 이러한 정리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잘 해볼게요. 이건 확실히 나오니까 연습을 잘 해줘야 됩니다. 자, 문제도 지금 2문제나 밑에 있네요. 밑에 2개 하시면 여러분 감 잡으실 거예요. 자, 11월 6일 날 입력을 해볼까요? 자, 11월 6일 여기다 입력하시고 6일이고 자, 우리가 승용차를 처분했는데 부가세가 있죠?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므로 11번 과세매출. 자, 여러분 11번 과세매출의 조건이 뭐예요? 세금계산서. 반드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다 11번 과세매출이에요. 자, 품명은 승용차 하시면 되겠고요. 수량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600만원 하셔야 되겠네요. 6 플러스 엔터. 거래처는 한국상사가 되겠네요. 전자세금은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죠. 1번 전자 입력해 주시고 네, 분계를 3번으로 딱 합니다. 네. 자, 혼합으로 해 주시는데 부가세 예수금은 그대로예요.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가 그대로 회계에 반영이 되면 되는데 요 승용차가 상품이 아니고 또 이 금액이 이 회계 처리는 이 금액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개정 과목을 차량 운반구로 바꿔야 됩니다. 차량 운반구 204번으로 바꾸신 다음에 금액을 이 거래 금액으로 분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처분을 하면 차량 운반구의 취득 금액을 대변에 기록해야 돼요. 네. 그래서 거기 자료를 주었죠. 네. 1,800만 원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1,800만 원 입력을 해 줍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줄이 바뀔 텐데요. 항상 아주 그냥 공식으로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유형자산의 개정 과목 바꾸고 나서 취득금액 넣고 나서 다음 줄에 와서는 대변의 반대변, 대변의 반대, 차변을 먼저 선택하시고 이 번호에 1을 더하는 거예요. 208번에 무조건 1을 더합니다. 그게 차량 운반구의 감루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처분한 것이 기계장치였다. 그러면 기계장치 다음 번호. 처분한 게 건물이었다. 그럼 건물의 다음 번호가 항상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유형재산 처분 거래가 나오면 이와 같이 이걸 공식화해가지고 여러분이 습관처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감루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을 설정할 때에는 대변에 그동안 대변에 설정을 해왔죠. 오늘 팔아버렸으니까 이 차감 계정도 같이 없어지니까 이 없어질 때는 반대쪽. 그래서 차변에 기록을 하는 것이죠. 자, 처분 시 감가상각 누계액은 1,40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다 14 플러스 엔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뭘 하냐면 저 돈을 어떻게 했냐 66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660을 받았느냐 그걸 이제 검토해 보시면 돼요. 그랬더니 대금은 전액 말일에 받기로 했으니까 미수금이 되죠. 미수금은 채권이므로 차변에 기록해야 되겠다. 3번 차변에 미수 120번 미수금. 미수금은 세금까지 다 받아야 되죠. 66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자, 엔터 이제 치고 나면 마지막 한 가지 딱 남은 거예요. 우리가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나면은 처분 손실이나 또는 처분 이익 발생하거나 아니면 처분 손실이나 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부 금액에 딱 맞추어서 처분하면은 처분 이익도 손실도 안 나오죠. 근데 이 거래로 봐서는 밑에 빨간 글씨 차액 200만 원이 났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익이 났든지 손실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합계를 보세요. 차변 합계가 2060, 대변이 1800이었습니다. 대변이 뭔가를 채워야 돼요. 여러분 수익과 비용 중에 대변에 가는 게 뭘까요? 수익이죠. 처분 이익이 발생했다. 이런. 대변을 채워야 되니까 처분 이익이 발생했다. 그래서 4번 대변 하시고 처분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 914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 유형으로 검색을 해도 되고요. 유형. 유형으로 검색하니까 뭐 더 편한 200만 원 대변에 입력하시고 마지막에 탭을 눌러서 한번 쓱 점검해 주시면 돼요. 자, 이 줄수가 5줄이죠. 5줄 내지는 6줄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6줄이 나오냐? 일부는 받고 일부는 월말에 받기로 했다 하면은 이게 일부는 현금이고 하나는 또 미수금이고 이 미수금이 두 개로 쪼개질 수도 있죠.
그래서 6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줄수가 복잡하죠. 그러니까 일단 복잡한 겁니다. 이게. 예. 기본이 5줄이에요. 예. 기본이 5줄. 또 6줄이 될 확률도 많다 이거죠. 대금 중에 일부는 어떻게 받고, 그러니까 받은 방법이 2가지 이상이면 이게 쪼개지니까. 요렇게 계속 이 방법으로 계속 연습하시면 이 문제는 무조건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200만 원이 뭐 시험 보는 날 그것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여러분 안 될 겁니다. 뭔 얘기냐면은 200만 원이 정말 맞을까? 자, 장부 금액하고 뭘 비교해야 돼요? 처분 금액을 비교하면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00에 취득한 차량이고 감루가 1400이니까 장부 금액은 400이라는 얘기죠. 400이 장부 금액. 근데 얼마에 팔았느냐? 600에 팔은 거예요. 600. 선생님 660에 팔았잖아요? 아닙니다. 60만 원은 우리 돈이 아니에요. 우리는 600에 파는 거예요. 60만 원은 받아서 우리가 세금을 낼 거기 때문에 우리의 수익이 아닙니다. 공급가에게 파는 거예요. 600. 그래서 600과 여기 장부금액 400을 비교하면 200만 원 남겼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뭐 그것까지 한번 체크해보고 되는데 체크 안 해봐도 당연히 맞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정확히 하면 밑에 차액 나는 게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맞게 돼 있다. 대변을 채울 때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차변을 채울 때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채우시면 된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7일 날도 지금 비슷한 건입니다. 복사기를 스마일에 매각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 취득금액이 300이며 감루는 200이다. 자, 그러면 한번 입력해 볼까요? 11월 7일 날 매출은 11번 과세 매출. 복사기 하시고 판매한 것이 45만 원에 팔았죠. 공급가액 45만 원. 거래처는 스마일에 팔았죠. 스마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죠. 1번 전자입력. 분계는 무조건 혼합이다. 유형자산 처분했으면 무조건 혼합이다. 부가세 수금은 그대로 두시고 두 번째 있는 상품 매출을 복사기니까 무엇으로 바꿔야 될까요? 비품. 212번이죠. 이 금액을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취득금액으로 고쳐야 된다. 300만 원으로 고쳐야 되겠네요. 그리고 엔터 하시고. 자, 세 번째 줄에 와서는 대변의 반대, 무조건 차변. 자, 그 다음 이 코드에 1을 더해요. 213.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거기다가 20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 대금을 어떻게 했나 이걸 판단하셔라. 전부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차변이 현금입니다. 3번 차변에 101번 현금. 전부가 얼마냐면 합계금액 49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495 플러스 엔터. 그리고 나서 밑에 차액을 보셔라. 55만 원이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자, 어디가 부족하냐? 240, 300. 차변이 부족하네. 차변을 채워야 된다 이거죠. 저 금액으로. 차변에 오는 것은 비용이 오는 거니까. 유형자산. 갑자기 여기니까. 어디죠? 여기를 맞추시. 예, 거기를 비품. 코드에도 그렇지. 그냥 그 상태에서 입력하는 거예요. $300만 원. 그냥 아니. 자, 지금 이 입력하는 방법이 좀 틀린데요.
이 상태에서 입력하는 거지 커서를 거기다 넣으면 안 돼요. 예, 그렇지. 예. 그냥 파랗게 돼 있을 때 그냥 입력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입력하는 거다 이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프로그램에서는요, 이 안에 입력할 때 이렇게 해놓고 입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해놓고 입력도 되긴 돼요. 너무 불편한 겁니다. 이거. 그냥 이 상태. 이 상태에서 바로바로 입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변을 채워야 되니까 3번 차변에 유형하고 했더니 유형재산 처분 손실 두 번째 보입니다. 55만 원 넣어주시면 돼요. 아이고, 엔터 하니까 이게 되죠. 내려가서 다시 봐야 돼요. 차대변 합계 일치하고 거래처 바꿀 것이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거래처 바꿀 일이 이럴 때 언제 생기냐면은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이체 받았다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 여기가 현금이 아니라 보통 예금이 되죠. 보통 예금은 스마일로 해놓으면 안 되죠. 무슨 은행 그요. 대금을 보통 예금으로 이체 받았다 이런 문제 나올 때는 저쪽 거래처를 고치면서 가요. 자, 이거는 반드시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4번과 5번 잘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1년에 FAT 1급 시험이 6번인가 있는데요. 5번은 나옵니다. 이게 안 나올 확률은 6번 중에 1번밖에 없어요. 예. 뒤에서 이제 여러분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쭉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유형 상사까지는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이제 뒤에서는 우리가 순서를 유형 상사 끝나면 바로 기출문제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모의고사로 넘어오고 시간이 모자라면 모의고사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해야 돼요. 뭐 기출문제만 다 풀어봐도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자신감. 이제 그때 기출문제 풀어보시면서 우리가 앞에서 전체적으로 배웠던 것 중에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구나. 그 패턴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된다 이거죠. 그거는 이번에 8월 15일에도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돼요. 자주 출제되는 것은 역시 계속 자주 출제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11월 8일 거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신한상사에 면세대상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계산서, 계산서구나.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네, 보통예금은 거래처 바꿔야 되겠구나.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다고 가정하세요. 자, 우리 회사가 원래 신발 도소매하는 회사인데 뭐 신발은 면세가 아니지만 아무튼 뭔가 면세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신한상사에다가 면세 상품을 팔고 지금 계산서를 발급해 줬다. 돈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면세면은 매출이니까 계산서를 발급했으니까 13번 유형이다. 네. 자, 13번 유형이라는 걸 먼저 잘 판단해야 돼요. 자, 11월 8일 입력해 볼까요? 11월 8일. 자, 매출인데 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13번입니다. 계산서를 우리가 발급했다 그러면 13번이에요. 세금계산서 우리가 발급한 거 11번. 계산서 발급했다 13번. 네, 품명에는 그냥 상품 해야 되겠네요. 공급가액에는 200만원. 면세니까 부가세가 안 나타나죠. 거래처는 신한 상사. 전자세금란은 전자
계산서이기 때문에 이것도 1번 전자 입력해 줍니다. 자, 분계는 보통예금 분계니까 혼합 분계해야 됩니다. 자, 면세 상품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변에 상품 매출 그대로 두시고 아래로 내려오셔서 보통예금으로 받았죠. 3번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되겠습니다. 금액은 200만 원이죠. 2 플러스 탭키 눌러서 거래처를 고쳐야 돼요. 서울로 고쳐야 돼요. 여기까지 마무리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유형을 13번 면세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 이게 가장 여기서는 핵심이고요. 보통예금으로 개념 과목을 처리했을 때는 거래처를 은행으로 고치고 가야 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랬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월 9일 개인 김영철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점표를 발급하였다. 신용카드 매출은 17번 유형이죠. 네, 신용카드 매출은 17번 유형. 그래서 11월 9일 거 한번 해볼까요? 자, 9일날 날짜 입력하시고 신용카드 매출은 17번이다. 카드사 물음표 단추 눌러서 우리 카드사 가맹점번호 하나 있죠? 확인. 품명은 상품. 자, 공급가액란에는 공급 대가를 입력합니다. 카드 거래는. 그래서 공급 대가를 알려줬네요. 이 문제에서는 친절하게. 자, 22만원. 엔터 치면은 20만원과 2만원으로 나누어지죠. 거래처는 김영철. 카드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가 아니므로 그냥 방향키로 지나가시면 됩니다. 분계는 카드 분계하시면 돼요. 카드 분계는 밑에 메시지 보시면 4번 하고 보이시죠? 4. 자, 외상매출금 우리 카드사. 상품을 카드로 판매하면 외상매출금 분계 맞습니다. 거래처는 김영철이 아니라 우리 카드사 되는 것도 맞고요. 대변의 부가세 수금 매출세액이니까 맞고 대변의 상품 매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 분계가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유형상사의 매출 유형 11번과 13번 그리고 17번 이렇게 연습을 해봤는데 매출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문제가 나온다. 여러분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매입 유형에 대해서 연습을 하겠습니다.